해나 유리벽을 깨다. 베를린 정보기술 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윤혜나. 최초의 여성 동양인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여자 그것도 아시아인이 팀장이라니.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시작된 그녀의 도전. 그리고 마르쿠스 상사의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입 팀장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요. 전문가들도 몇 주째 풀지 못한 알고리즘 문제. 해나의 운명은 이 순간 뒤바뀝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으니 당신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 당분간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 배신과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한국인 여성이 깨뜨릴 유리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감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공항에 내린 윤혜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실력을 인정받아 유명 정보기술 기업의 최초 여성 동양인 팀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지만 단단하게 존재하는 차별의 벽을 뚫고 온 순간이었지요. 해나는 가슴속에 품은 꿈과 각오를 다지며 새로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첫 출근 날 기대와 설렘을 안고 회사 건물에 들어선 해나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죠. 여자 그것도 아시아인이 팀장이라니. 해나는 표정 관리를 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미소뿐. 다들 무엇인가 숨기는 듯한 눈빛으로 해나를 흘어보았지요. 사무실 한켠에서 상사 마르쿠스가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는 해나를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팀장, 독일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방식은 아시아와 많이 다르니까요. 해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해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묵묵히 자리를 피했고 해나는 혼자 식사를 해야 했지요. 그러나 해나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해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에 집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냉대쯤이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해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리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해나는 그 벽 앞에서 첫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전체 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해나를 향해 모두의 시선이 꽂혔지요. 마르쿠스는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입팀장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윤 팀장,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알고리즘은 팀에서도 몇 주째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요. 마르쿠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해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해나는 침착하게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가 펼쳐졌고 동료들은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디 한번 봅시다. 해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동료들은 점점 더 불안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개발자 다니엘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문제 우리도 몇 주째 못 푼 건데. 마르쿠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에도 변화가 나타났지요. 해나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고 화면에는 새로운 코드가 채워져 갔습니다. 그 순간 해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왔던 그 의지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끝났습니다. 해나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알고리즘 설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마르쿠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나는 차분하게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했던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했지요.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서 접근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속도도 20% 향상시킬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해나를 망신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것이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알고리즘 문제는 어떻게 됐나? 아직도 해결 못했다면? 마르쿠스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화면을 본 최고 기술 책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거지? 해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는 해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팀장이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팀이 몇 주째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와 동료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이 해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냉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해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유리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해나의 팀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나의 뛰어난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지요. 그러나 모든 이가 해나의 성공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료 중 아네트는 해나를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핵심 프로젝트의 서버가 해킹당한 것입니다. 소중한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었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킹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해나의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해나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윤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 해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증거가 명확해. 당분간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순식간에 해나는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심지어 그동안 가까워진 다니엘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점심시간에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사무실에서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해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풀려가는 듯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었지요. 사무실을 나서는 해나의 뒤로 아네트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해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해나는 자신이 개발 중이던 보안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완성하진 않았지만 해킹 추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다음 날 새벽 해나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나가 한국에서부터 개발해온 특별한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이었지요. 복잡한 코드 사이에서 해나는 집중력을 발휘해 해킹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이상하네. 내 계정으로 접속했지만 접속 패턴이 완전히 달라. 이건 분명 다른 사람이야.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해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해킹 당시 사용된 IP 주소와 키보드 입력 패턴이 아네트의 것과 일치했지요. 아네트가 해나의 계정을 도용해 서버를 해킹한 것입니다. 해나는 즉시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1시간 후 최고 기술 책임자와 마르쿠스, 그리고 몇몇 관리자들이 해나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해나는 차분하게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지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킹은 아네트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계정을 도용했지만 독특한 입력 패턴과 접속 시간이 아네트의 평소 행동과 일치합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경비팀에게 아네트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네트는 처음에 부인했지만 해나의 분석 앞에서 결국 무너졌지요. 인정해, 내가 했어. 하지만 당신 같은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모든 걸 차지하는 게 불공평해서. 아네트는 즉시 해고되었고 회사 내에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나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지요. 마르쿠스조차 해나에게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지? 우리 보안팀도 전혀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해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개발 중인 보안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사건 이후 해나를 바라보는 회사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편견이 존경과 인정으로 바뀌었지요. 해나는 마침내 유리벽에 큰 균열을 낸 것입니다. 아네트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해나의 위상은 회사 내에서 확고해졌고 그녀가 이끄는 팀은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개발한 보안 시스템은 회사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 그 성과에 경쟁사들의 눈길이 쏠렸지요. 어느 날 한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2배, 더 넓은 연구 권한과 팀을 꾸릴 수 있는 기회였지요. 정말 고민되네. 해나는 제안서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의 냉대와 차별, 그리고 아네트 사건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팀원들은 해나를 신뢰하고 회사도 그녀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여전히 해나를 경계했고 심지어 처음에 해나에게 도움을 줬던 다니엘조차 최근에는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해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해나는 다니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2사람, 다니엘은 처음에 말을 아꼈지만 결국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당신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회사 내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솔직히 부럽고. 더구나 최근에는 당신이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본국에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런 소문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당신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경쟁사 제의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해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지요. 이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동료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을 수 있을까? 한 달 후 베를린에서 국제정보기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해나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하기로 했지요. 이 모델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서양의 기술을 접목한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나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긴장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던 그때 다니엘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잘하길 바랄게요. 응원할게요. 해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무대에 오른 해나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정서와 세계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요. 이 모델은 단순히 서양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 즉 감정적 연결과 공감 능력을 인공지능에 접목했지요.
이를 통해 기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워졌습니다. 해나의 모델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었지요.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고 많은 이들이 협업을 제안했지요. 무대 아래에서는 해나의 회사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눈을 반짝이며 해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다니엘이 해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아니 베를린에 온 것은 행운이었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해나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인정을 받은 것 같았지요. 이제 유리벽은 거의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 성공 이후 해나의 인공지능 모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해나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졌지요. 어느 날 마르쿠스가 해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윤 팀장. 아니 해나.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해나는 놀란 표정으로 마르쿠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리더이자 개발자였어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고요. 마르쿠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해나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감사합니다, 마르쿠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해나에게 독립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간의 기술 교류를 전담하는 특별 프로젝트였지요. 해나는 기쁘게 수락했고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팀의 일원이 되었고요. 해나의 연구소 개소식 날 베를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동료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도 있었지요. 해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알았단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개소식 연설에서 해나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마주했습니다. 편견과 차별, 의심의 벽이었지요. 하지만 그 벽을 깨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벽을 만들 것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벽을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해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그녀는 유리벽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에서 해나는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제 힘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별빛처럼 해나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